버림받은 고양이 화이트 페이스의 대장정. 화이트 페이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대단한 어드벤처 모험기다. 내가 화이트 페이스의 대장정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길 잃은 동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나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일깨운 사건이었다. 이 이야기는 10월 어느 날 메릴랜드에 사는 비키, 찰리 부부에게서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고양이가 집을 나갔어요. 꼭 찾아주세요. 이름은 화이트 페이스고요. 이름과 달리 얼굴 전체가 흰색이 아니라 일부분만 흰색이에요. 몸통은 전형적인 얼룩 고양이에요. 몸집도 꽤 크고 나이는 3살 정도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사실 화이트 페이스는 비키와 찰리의 고양이가 아니다. 비키와 찰리는 화이트 페이스 건너편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화이트 페이스에게 닥친 불행을 이 부부가 목격한 것이다. 화이트 페이스는 집을 나갔다가 2,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는 자유로운 집고양이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을 나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식구들이 화이트 페이스를 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다. 갑자기 가족이 사라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화이트 페이스는 처음 3일 동안은 창문에 앉아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 비키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화이트 페이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데려다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먹이를 주기 시작한 후 이틀이 지나자 화이트 페이스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긴 화이트 페이스 대장정의 시작이다. 화이트 페이스를 찾는 것은 빈집을 뚫어져라 보던 그 시점부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화이트 페이스의 몸으로 들어가 그를 따라 길을 걸었다. 화이트 페이스가 된 나는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나는 화이트 페이스가 걷고 있는 거리의 모습이나 눈에 띄는 다른 것에 대해 비키 부부에게 전해주었다. 화이트 페이스를 추적하는 일이 다른 고양이에 비해 힘들었던 것은 화이트 페이스가 완전한 집고양이가 아니라 자유롭게 길러진 고양이라 그 모험의 내용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화이트 페이스는 걷다가 개에게 쫓겨도 놀라는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모험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편이었다. 그러나 추적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모험을 느긋하게 즐길 수 없었다. 집 고양이들은 집을 나와 겪는 일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잡아내기가 쉽다. 충격 속을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런 감정 상태는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나는 고양이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외부 환경을 세세하게 묘사하기가 더 쉽다. 하지만 화이트 페이스에게는 그저 느긋함만 전해졌다. 내가 화이트 페이스가 돼 처음 접한 상황은 가슴팍만 하얗고 나머지는 온통 오렌지색인 털이 긴 고양이와 밥을 나눠 먹는 모습이었다. 아직 동네 안에서 누군가 주는 밥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바로 비키 부부가 찾아 나섰지만 화이트 페이스는 이웃이 나눠준 밥을 몇 번 먹고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비키 부부는 매주 내게 전화를 걸어 화이트 페이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지역을 지나고 있는지 내게 물었다. 꽤 많은 시간을 전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나는 부부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마침내 존경하게 되었다. 비키 부부는 근처 동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 돌봐주는 그 동네 동물의 수호천사 같은 사람들이었다. 비키는 다친 채 버려진 오리가 언 강물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 위를 걸어가 오리를 구한 위험천만한 일도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화이트페이스를 꼭 찾아서 그들의 나머지 가족, 개 2마리와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집 나간 지 8개월. 이제 그만 포기할까? 어느 날 화이트 페이스가 된 내 눈에
보트가 보여 비키에게 알려줬는데 그 동네에서는 집마다 보트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집도 다 비슷한 모양이었고 차고도 다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았다. 화이트 페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보여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하루는 덩치 큰 누렁이가 화이트 페이스를 향해 짖는 것이 보여 찾아가 봤더니 그게 주인이 자기네 개가 화이트 페이스처럼 생긴 고양이에게 짖는 것을 봤다고 확인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화이트 페이스가 아직 그 동네에 있다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가을 초입에 접어들자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먹이를 집 밖에 놓고 유인해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야생동물들은 때맞춰 밥을 먹지 않고 먹을 게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고 며칠을 견딘다. 그렇다면 화이트 페이스는 이미 야생 고양이로 돌아간 것일까? 또다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화이트 페이스를 끈질기게 쫓고 있는 내 눈에는 화이트 페이스가 마치 워커바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워커바웃은 호주 원주민들이 몇 년 동안 숲속이나 오지로 들어가 일시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즈음 비키가 그동안 화이트 페이스의 행적을 꼼꼼히 표시한 지도 한 장을 들고 왔지만 그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첫눈이 내렸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비키 부부는 눈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도 찾아다니고 집으로 오려는 화이트 페이스를 돕겠다는 마음에 근처 수로마다 널빤지를 놔두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할 때쯤 어느 빈집 마룻바닥 밑에 고양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게 화이트 페이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비키가 근 한 달 동안 온 동네에 유인하는 음식을 뿌리고 다니면서 고생한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았다. 우리는 달려가 고양이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고 결국 주인을 찾아가 마룻바닥을 뜯어내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양이는 간데없고 헤어볼과 털만 수북이 남아 있었다. 화이트 페이스가 여기서 털을 핥고 고르고 했음을 의미했지만 이번만은 꼭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우리는 크게 상심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닐까?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비키 부부의 믿음은 확고했다. 굶주려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을 게 분명하다며 부부는 초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서 바비큐 그릴을 마당에 설치해놓고 연어와 고기를 구워댔다. 부부는 이런 행동이 이웃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나의 최근 화이트패스와 동화됐을 때 고소한 생선 냄새를 맡았어요. 노력이 헛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계속 유혹하는 냄새를 겨울 찬 공기 속으로 띄워보냈다. 여전히 화이트페이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는 좀처럼 추적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월은 집을 나간 고양이에게 배고프고 추운 계절이다. 그리고 화이트페이스가 된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점점 생소해갔다. 4개월이 더 지나자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졌고 솔직히 난 이미 화이트페이스와 접속하는 일을 멈추고 있었다. 현실을 인정했다고 해야 할까? 비키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언제나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며 끊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물론 나도 전화가 올 때마다 찾았어요 란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비키 몰래 찰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찾는 것을 그만두고 비키에게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자신도 지쳤지만 무엇보다 비키가 감정적으로 너무 지쳤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두어도 될 것 같다며 내 도움을 구했다.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찰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혹시
화이트페이스한테 최근 무슨 메시지라도 온 게 있나요? 나는 무심히 올빼미가 보였다고 대답해줬다. 그런데 찰리가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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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지금 올빼미라고 그랬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20분 후쯤 다시 전화한 찰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리디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집 마당에 화이트페이스 밥그릇이 있거든요. 매일 2번씩 거기에 음식을 넣고 화이트페이스를 유인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밥그릇 옆에 누가 플라스틱 올빼미 인형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 올빼미예요.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좋은 소식이 속속 도착했다. 몰골은 형편 없었지만 어쨌든 근처에서 화이트페이스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희망의 빛이 보였고 우리는 화이트페이스를 만날 수 있다고 다시 믿게 되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비키에게서 전화가 왔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리디아. 화이트페이스가 돌아왔다고요. 화이트페이스의 긴 여정의 끝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가족과 살던 빈집이었다. 긴 여정에 지친 화이트페이스는 옛 가족과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현관 앞에 앉은 화이트페이스에게 비키가 살금살금 다가갔고 도망가기엔 이미 너무 지친 화이트페이스는 비키의 품에 안겼다. 몇 달 후 도그쇼의 참석차 메릴랜드에 간 나는 화이트페이스를 직접 보기 위해 비키 부부의 집을 찾았다. 마침내 화이트페이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조금 감격해 있는 내게 다가온 화이트페이스의 말이 걸작이었다. 아, 당신이 계속 나를 쫓던 그 사람이구먼. 화이트페이스는 8개월간의 고단한 여정의 피로를 다 씻은 듯 활기차 보였고 이미 비키 부부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흔히 고양이 목숨은 9개라고 한다. 하지만 화이트페이스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이트페이스의 목숨은 9개로도 턱없이 모자라 보였다. 아마도 화이트페이스처럼 사연 많은 고양이의 목숨은 99개쯤 되지 않을까? 책 제목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리디아 히비의 책입니다.